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헤디스에서 아이코닉이라고 해서 뭐 피케티라든지 치노팬츠 이렇게 광고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좀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헤디스를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약간 삼촌? 아버지 세대가 입던 브랜드? 약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성 패션 커뮤니티에서 헤디스에서 나오는 복각 아이템들이 약간 이슈가 되면서 요즘 친구들도 되게 가깝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디스에서 원래 잘 나오던 피케티 티셔츠라든지 치노 팬츠 이런 것들을 아이코닉이란 타이틀에 묶어서 뭔가 정리를 하고 확장한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괜찮아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론나 채널에서 워낙 치노 팬츠 관련된 영상이 조회수가 높기도 하고요. 헤디스에서 또 잘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치노 팬츠다 보니까 우리 한번 치노 팬츠 복습도 하고 얼마나 잘 만드나, 또 요번에 어떻게 준비를 했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헤디스 치노 팬츠에 코디를 하려고 상의 몇 가지를 준비를 드렸는데, 오늘 온 거 실물을 제가 봤는데 사실 상의가 엄청 이뻐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딱 찡꽁했다가 겟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코닉이란 타이틀 아래 헤디스가 원래 나오던 치노 팬츠들이 있어요. 슬림핏, 스트레이트핏, 테이퍼드핏, 요 세 가지 정도는 사실 면바지를 좀 친다 하는 브랜드에서는 대부분 나오는 핏들이죠. 요 면바지의 판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핏 출시를 했는데, 새로 추가된 바지를 보기 이전에 스테디셀러였던 테이퍼드핏 치노 팬츠를 잠깐 보고 갈 건데요. 일단은 제가 제품을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현대인들의 니즈에 맞게 스판 소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테이퍼드 핏이라서 약간 슬림하게 빠지는 핏인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원단이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고밀도 원단이라서 겉에서 봤을 때도 수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점은 헤디스에서 이렇게 네이비 바닥에 노란색, 흰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가는 이 컬러 조합을 시그니처 컬러 조합으로 밀고 있는데, 안에 지금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이 여분의 단추가 귀엽게 노란색, 흰색 스트라이프로 들어가 달려 있고요. 여기 허리 밴드라고 부르죠. 업계에서는 이제 오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웨이스트 밴드 안쪽에 봉제를 이렇게 고무 밴드로 해놨습니다. 고무 밴드에 역시나 노란색, 흰색 줄 헤디스 로고까지 들어가 있어서 딱 받아봤을 때 바지 좀 약간 신경 썼네? 메이커 바지 같네? 약간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고무 밴드를 왜 했나 했더니 원단 자체가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보통은 허리 밴드를 만들 때 힘도 많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바지 전체 무게가 실리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디딤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쪽에 심지 보강을 많이 해요.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지를 제거를 하고 고무밴드의 두께, 소재감만으로 허리밴드를 완성을 해놓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늘어나요, 허리가. 지금 겉에서 봤을 때 어떤 고무밴드의 느낌이나 주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쪽에 대놓은 고무밴드와 겉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딱 맞게 입다가 식사 후에는 알맞게 늘어날 것 같아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안쪽 봉제 굉장히 깔끔하고 힘받는 부분까지 여분의 단추로 마무리해주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세한 사양은 새로 나온 핏 바지를 보면서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헤디스의 아이코닉 팬츠로 첫 번째로 추가된 바지는 오피서 팬츠입니다. 오피서 팬츠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뜻은 몰라도 집에 한 번씩 있을 만큼 많이 들어보시고 구입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피서 팬츠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루엣으로는 엉덩이 부분까지는 살짝 핏하게 맞는 핏이고, 엉덩이부터 바지단까지는 일자로 떨어지는 굉장히 깔끔한 핏의 일자 통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오피서 팬츠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피스에서 일하는 뭐 우리 같은 직장인들을 위한 팬츠 그런 게 아니고요. 군 장교들을 보통 오피서라고 칭해요. 그래서 이 바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인 같은 사람들이 딱 이제 꼿꼿하게 서서 이 바지를 딱 입었을 때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바지를 입고 전투에 임했을 때는 살짝 불편할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은 병사들이 입던 바지는 아니고, 사병들은 또 막 이것저것 가지고 다닐 게 많잖아요. 막 간식도 가지고 간식? 비상식량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뭐 무기도 수류탄도 넣어놔야 되고 막 하니까 카고 팬츠처럼 옆에 큰 주머니도 달려있고 통도 넓은 그런 활동성이 좋은 전투복을 입고 보통 전투를 했었는데, 장교 같은 경우도 일반 근무를 할 때나 특히나 이제 군복무 중에 휴가를 갈 때 입었던 팬츠를 오피서 팬츠라고 칭합니다. 딱 제복 깔끔하게 입은 군인들 보면 우리도 멋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넘어가면서 대중화가 된 팬츠입니다. 이 바지를 살펴보기 전에 치노 팬츠 또 한번 짚고 갈까요? 치노 팬츠라고 부르는 건 이 치노가 중국산이라는 뜻이에요. 차이나랑 치노 약간 비슷하죠? 스펠링도 비슷하고. 원래 시작은 영국군이 예전에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당시에 군인들이 입던 옷들은 다 울 모직 팬츠들이었어요. 뭐 유럽에서는 겨울도 춥고 하니까 모직 팬츠가 당연히 군인들한테 필요했겠지만, 제가 인도를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더운 나라
우리나라잖아요. 이 울 팬츠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야. 막 땀띠도 나고 군인들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찾아낸 게 요 면 원단이고, 영국 군대에서 개발을 했던 이 원단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군이 필리핀에 주둔을 할 때 미군 군복으로 채택을 하면서 세계 다른 군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됐죠. 치노란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범용화되고 널리 대중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노 하면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카키색,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베이지색이라고 많이 불러요. 녹색, 올리브색 요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카키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이런 베이지 컬러를 카키색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국군이 인도에서 처음 이 치노 원단을 개발을 할 때 현지에 있는 커피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원단을 염색을 하다 보니까 흑색에 가까운 베이지 컬러가 나왔던 거고요. 카키라는 이름 자체가 인도 지방에 있는 페르시아어가 어원이라고 합니다. 카키색의 범주에는 이런 노란색을 띠는, 우리가 보통 베이지라고 부르는 카키색부터 해서 올리브색이라고 부르는 녹색을 띠는 베이지색까지도 우리가 카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올리브색을 카키라고 부르는 게 완전히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식으로는 이런 베이지 컬러를 카키색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고, 보통 올리브 컬러 혹은 올리브 드랩이라고 부릅니다. 안태혁 실장님이 하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올리브 드랩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올리브 드랩이 군대에서 쓰는 정식 컬러 명칭이에요. 이건 미군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고요. 세계 1차 대전 때 카키 컬러 군복에 도입을 하면서 올리브 드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기존의 군복에서 울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회색이 많았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회색 빛깔을 띠는 카키 컬러 를 명칭을 할 때 올리브 드랩이라는 컬러명을 썼고, 뒤에는 초록색의 종류에 따라서 숫자 넘버링이 붙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면 원단의 장점은 이제 많이들 입어보셨으니까 알죠. 면 원단은 편합니다. 착용자가 입었을 때 땀 흡수도 좋고 배출도 좋은 편이고요. 세탁도 간편하고 사계절 내내 입기에 굉장히 좋은 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이 면 원단을 울 원단을 대체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뀐 배경도 있는데, 우리가 울 원단으로 된 바지를 주로 입었던 1차 세계대전까지는 약간 중세시대 전쟁처럼 양쪽 나라가 대치를 하고 서로 싸우는 격이었어요. 그래서 참호를 파놓고 대포를 올리고 진지를 땅 따먹기 하듯이 전쟁을 하는 그런 양상이어서 참호에서 오랫동안 군인들이 대기를 했어야 됐고, 그 안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야 되는 방어 형태의 전쟁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추위에 강한 울 원단, 그리고 흙바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울 원단 자체가, 울 스웨터도 마찬가지고 오염에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 팬츠를 사용을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오면서 탱크 그리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막 항공모함도 다니고 전쟁이 굉장히 스피디해지고, 군인들 자체도 참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동거리도 길어지고 굉장히 활동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 팬츠 자체가 활동성에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유럽에서 전 세계로 넘어오면서 이쪽 동남아시아에서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울 팬츠가 사실은 따뜻한 나라에서는 맞지가 않죠. 생산을 하기에도 울 소재보다는 면 소재가 수월했기 때문에 전쟁 물자로 면 소재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 오피스 팬츠를 딱 처음 받아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요 안쪽에 흰색 안감들이에요. 허리밴드에 안쪽 면도 약간 아이보리색을 띠고 있는 트윌 원단으로 되어 있고, 주머니감도 같은 색상의 트윌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런 사양은 우리가 오피스 팬츠라든지 아니면 치노 팬츠 잘하는 외국 브랜드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사양이에요. WRL이라든지 요런 브랜드들 치노 팬츠를 보면은 대부분 요 사양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군대에서 입던 오피서 팬츠의 사양이 요렇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나면은 모든 물자들을 좀 아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바지의 사양이라든지 들어간 이런 부자재까지도 아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안 보이는 부분에 제 원단을 쓰기보다는 이런 아이보리색, 염색을 하지 않은 생지 원단을 쓰게 되면 원단 가격도 아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컬러에 바지에 상관없이 한 가지 컬러로 통일할 수 있는 또 이점이 있어서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서 쓴 메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면트윌 원단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이 입고 있는 면트윌 원단보다 굉장히 뻣뻣하고 두꺼운 원단이었기 때문에 그 원단으로 허리밴드를 만들게 되면 허리 부분이 굉장히 딱딱해져서 입기가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겉부분의 모양새는 유지를 하지만 안쪽에 부드럽고 얇은 트윌 원단을 대서 허리밴드가 너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걸 막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기능적인 이유가 있고요. 허리밴드는 돌아가는 곡선으로 되어 있는 패턴이거든요. 원단 자체가 딱딱하고 두꺼운 원단이었기 때문에 봉제를
봉제를 맞췄을 때 꼬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런 트윌 원단 자체는 봉제도 굉장히 쉽고 꼬일 위험도 적은 원단이라서 봉제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허리 안쪽 밴드를 아이보리색 생지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원료 자체를 오리지널 치노 팬츠를 참고해서 만들었다. 고급 치노 팬츠다. 우리는 사양을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고급 사양으로 요즘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노 팬츠에 좀 신경 쓴다 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이보리색 트윌 원단을 허리 안쪽 그리고 주머니감으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브랜드 디자인에 따라서 허리 안쪽 밴드에 뭐 패턴을 넣기도 하고 컬러를 넣기도 하고 브랜드 로고를 찍어서 브랜드 가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 헤디스의 오피스 팬츠 같은 경우에도 허리 밴드 안쪽에 오리지널 가먼츠 헤디스라고 되어 있는 이런 프린트가 딱 들어가 있고요. 주머니 감에도 치노 팬츠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딱 봤을 때 안쪽에도 굉장히 신경 쓴 바지라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금 안사양을 보시면은 약간 과장해서 바지를 뒤집어서 입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안사양이 되어 있고요. 이쪽 앞쪽에 지퍼가 있는 부분도 지금 제가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정말로 모든 시접이 다 쌈솔로 되어 있네요. 보통 시접이 오버워크라고 해서 올이 풀리지 않게 이렇게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기 마련인데 쌈솔이라는 거는 원단 끝자락에 지저분한 거를 다 솔기 안으로 감추는 방식이에요. 힘든 방식인 게 바지통을 보면 봉제를 할 때 이쪽으로도 가겠지만 이 안쪽으로도 가야 돼서 쌈솔 봉제를 하려면 봉제하시는 분들이 힘든데 지금 보시면은 바깥쪽 아웃심이랑 안쪽에 인심까지도 모두 쌈솔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턴업을 했을 때 바지를 걷었을 때 양쪽 다 굉장히 깔끔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오버로크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지 봉제 중에 가장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이 십자 부분인데 이쪽 부분도 봉제가 지금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리고 단추를 오픈을 해보면은 안쪽에도 주머니감과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해리를 싸놔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도 오버로크 자국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지퍼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이 지퍼가 개발돼서 의류에 사용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돼서야 바지에 지퍼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1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지는 전부 버튼으로 여닫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요즘에도 약간 복각을 좋아하는 브랜드에서는 예전 바지를 복각을 하면서 버튼 플라이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퍼를 굉장히 편해하고 지퍼가 뭐라고 그러지? 현대 과학의 어떤 부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복식사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게 이 지퍼거든요. 예전 여성분들 드레스 보면은 등 부분에 단추가 막 빼곡게 달려 있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드레스를 입을 수 없고 막 그랬는데 이 지퍼가 생기면서 여성 드레스도 간소화가 되고 남성들도 추위야 그런 것들에서 많이 보호가 되면서 크게 발전한 부분이 있는 굉장한 부자재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지퍼가 발명이 되었을 때는 뻑뻑하기도 했고 이 부자재 자체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의류에 사용이 못 되고 부츠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한 개 정도만 들어가는 부자재로 사용이 됐는데 요즘은 지퍼 가격이 굉장히 싸죠. 그래서 이렇게 옷에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YKK의 바지 전용 지퍼가 딱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더블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단 자체가 살짝 광이 돌아요. 광택감과 이렇게 만져만 봐도 굉장히 고밀도로 짠 탄탄한 면원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리지널 오피서 팬츠에 사용되는 그런 치노 원단들을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카지를 시리어스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봐도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는 굉장히 잘 만든 치노 팬츠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피서 팬츠를 보통 입으실 때 정통적으로 아메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를 많이 입으시는데 요즘에는 바지를 좀 약간 한 사이즈 혹은 두 사이즈 정도 업을 해서 약간 넉넉하게 입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한 사이즈 큰 바지를 사서 허리띠로 약간 꽉끈해서 입으면 이런 또 재미있는 핏이 나올 수 있구나 변화를 느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바지는 플리츠 릴렉스 핏 팬츠입니다. 이 팬츠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투턱 바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운 바지통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요. 엉덩이에서부터 풍성한 실루엣과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뚝 떨어지는 그런 일자 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사양의 오피서 팬츠랑 굉장히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더블 스티치를 쓰지 않고 4분의 1 스티치 혹은 스티치를 안 써서 굉장히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입으시다가 사이즈 변화가 있으신 분들이 뒷단을 터
펴서 입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 분량까지 챙겨놓은 굉장히 테일러드한 느낌의 바지입니다. 이런 방식은 예전에 영국에서 기원이 됐어요. 예전에는 기성복이 없었죠. 맞춤복으로 모든 바지를 맞췄을 때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니면 신체 변화가 일어나면서 약간 살이 쪘을 때 그 바지를 오래도록 입을 수 있도록 애초에 신부분의 여유 분량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까지 계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턱 디테일은 또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바깥쪽으로 날이 서 있는 턱이 있고 안쪽으로 또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턱이 있어요. 안쪽으로 접혀 있는 턱이 오리지널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턱 디테일이 영국에서 또 시작이 된 건데, 승마를 타시던 귀족분들이 기존에 있던 바지가 약간 불편하니까 말을 타려면 아무래도 바지가 활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지 통 자체에 여유분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개발한 게 이 턱 디테일이고요. 영국식 턱 디테일은 안쪽으로 턱이 잡혀 있고, 미국식 턱바지 같은 경우에는 턱이 바깥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식으로 잡혀 있는 턱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턱 디테일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테일인 이유가 여성분들 주름치마 아니면 플리츠 소재로 된 자켓이라든지 원피스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런 플리츠 소재가 기원이긴 한데, 예전부터 플리츠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왜냐면 원단 자체를 주름을 지어서 펴지지 않게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공이 많이 들어간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원전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 발견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중세 시대로 넘어와서는 평민들은 보통 못 입고 귀족들의 옷에서나 플리츠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기계로 플리츠를 잡는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평민들? 일반인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디테일이 되었습니다. 플리츠에서 남성복으로 온 디테일이 오는 턱 디테일이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은은한 광택감 있는 오피스 팬츠랑 같은 원단을 쓰신 것 같아요. 질 좋은 트윌 원단을 썼고, 앞쪽에 살짝 레지기가 잡혀 있네요. 그래서 입었을 때 앞선이 살아나면서 옆에서 봤을 때 통 넓은 이쁜 바지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밑단 같은 경우도 오피스 팬츠도 마찬가지지만 두툼하게 이렇게 단을 잡아놨어요. 3.5cm에서 한 4cm 정도 되어 보이는 굉장히 두툼한 단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단을 넓게 잡는 이유는 카브라 잡는 거와 비슷합니다. 카브라는 잘못된 표현이고 턴업이라고 하죠. 턴업 디테일을 잡는 이유와 비슷한데, 원단을 많이 사용을 해서 밑단을 잡게 되면은 약간의 무게가 실리면서 바지통이 굉장히 이쁘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턴업 자체도 영국에서 왔죠. 사냥을 나가거나 폴로 게임을 하실 때 바지단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접어 입었던 것이 턴업 디테일로 온 건데, 전쟁 때 싹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약간 법적으로 이걸 못하게 했어요. 남자들이 멋을 부리려고 자꾸 턴업을 하는데 전쟁 물자를 아끼려는 국가의 방향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를 약간 두껍게 잡아서 봉제를 하면서 비슷한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게 그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이너가 그 의도를 아시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세심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봐도 한 20, 30대 분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핏일 것 같고요. 모델분한테 입혀봐서 정확한 핏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플리츠 릴렉스 핏의 쇼츠입니다. 적당히 약간 무릎 기장까지 올 것 같은 트렌디한 그런 기장감을 가지고 있고, 플리츠 릴렉스 핏 긴 바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이 넓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앞부분에 이렇게 작은 주머니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동전 주머니라고 부르는데, 전쟁 때 이 디테일이 나왔는데 뭐 군인들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일은 없겠죠. 뭐 내가 전쟁을 하는데 어디 가서 뭐 사 먹어야 동전을 가지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시계 주머니입니다. 회전시계라든지 간단한 소지품을 넣기 위한 보통 와치 포켓이라고 부르는 포켓이고요. 구르카 팬츠라든지 기타 예전에 유행했던 빈티지 팬츠들을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큰 주머니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도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맵 포켓이라고 합니다. 미처 앞서 두 바지에서 발견을 못했던 부분인데, 뒷주머니에 보시면 이렇게 헤디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 치노 팬츠 관련된 포인트 라벨이 달려있네요. 이 라벨 디자인도 굉장히 오리지널스러워서 헤디스의 아이코닉 팬츠의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포인트 라벨인 것 같습니다. 뒷주머니는 모두 깔끔하게 쌍입술 포켓으로 되어 있고 단추로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봉제 굉장히 깔끔하고, 안쪽 사양 앞선 두 바지와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허리 안쪽 밴드에 헤디스 로고랑 핀 라벨도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서 택을 떼어버려도 핏을 헷갈릴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헤디스의 이 아이코닉 시리즈를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왜냐면은 이건 어떤 브랜드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숙명 같은 건데, 브랜드가 처음에 런칭했을 때 가지고 가던 소비자층을 계속 끌고 가면서 브랜드도 나이를 먹지만 소비자들도 같이 나이를 먹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드도 올드해지고, 필연적으로 브랜드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젊은 고객들을 새롭게 유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 숙명적인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숙제를 헤디스가 굉장히 잘 풀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출시를 한 오피서 팬츠라든지
플리츠 릴렉스 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30대 소비자들이 입으셔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젊은 핏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지스의 이런 젊은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프로모션에 박수를 드립니다. 치노 팬츠 특성상 위에를 깔끔하게 입으면은 깔끔한 느낌을 살려주고, 위에를 또 약간 캐주얼하게 입으면은 캐주얼한 착장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팬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상의와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바지의 핏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바지 핏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옷에 많이 관심이 없으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지금 영상 말림이지만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물론 매장을 가셔서 직접 착용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핏 가이드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핏별로 상의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약간 아리송하신 분들은 이번에 헤디스에서 아이코닉 치노 팬츠를 출시를 하면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인 오사무 씨와 콜라보를 했는데요. 치노 팬츠의 핏별로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약간 인형놀이처럼 굉장히 귀엽게 일러스트를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 일러스트를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았는데, 아, 요런 바지에는 요런 상의를 입으면 굉장히 귀엽고 이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넘치게 담겨 있습니다. 스티커로 제작이 돼서 선착순으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